중대재해 수사대응 에피소드 시리즈의 마지막 주인공이십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자랑, 이랑 변호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함께 주로 어떤 업무 수행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인 율촌의 노동팀 이랑 변호사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센터 TV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첩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또 사업장 및 근로자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컨설팅을 위주로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본사와 현장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더라도 사실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고들에 대한 대응 업무의 수행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중대재해 업무만 하셨던 걸까요? 중대재해 업무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중첩법이 2021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저 역시 이 중첩법 시행 시기를 즈음해서 이제 노동 분야와 중대재해 분야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정거래 사건이나 민사 송무 사건을 주로 하던 저로서는 사회 전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이 중첩법 그 자체에도 흥미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시작된 산업안전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 속에서 저도 무언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중대재해 발생 시 이 수사 대응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에 대비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준비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고가 안 나겠지 혹은 또 우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업종이 아니야 라면서 손을 놓고 계셨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중첩법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던 고객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 내부의 사정을 저희가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또 전달받아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설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미 중첩법상 안전보건 체계를 세밀하게 갖춰둔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시에 구체적인 증빙 자료 그리고 근거들을 들어서 수월히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사 이럼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불운이 겹친 경우일 확률이 높아서 이 경우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전혀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미흡한 사전 컴플라이언스로 인해서 중첩법에 대한 대비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확실히 대응 과정이 훨씬 더 힘들고 또 지난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는 구체적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논리를 구축하고 변론을 하지만 이를 서포트할 객관적인 자료들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 경우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변론을 위해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직접 사고 장면, 원인 이런 거 분석하시는데 이런 건 좀 업무할 때 어떠세요? 중대재해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는 고객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또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상세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CCTV 또는 이제 사진 등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고 또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비단 법 준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우리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또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직접 대응 업무를 하시면서 이건 진짜 힘들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나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대재해 업무는 스케줄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중대재해 발생부터가 전혀 이제 예측 가능하지가 않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중요한 약속이 있든 만사 제쳐두고 저희는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통상 이런 사고 후에 이 직후에 노동청이나 경찰에서는 사고와 관련 있는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는데요. 또 대상자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업무 스케줄 관리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케줄 관리하니까 변호사님 혹시 MBTI가 뭐예요? 저는 파워 J여가지고 이 계획대로 이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예상치 못한 일정이 생기면 전 진짜 멘탈이 완전 바사삭 되거든요. 저도 어떨 때는 사실 일할 때는 ESFJ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ENFP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J와 P는 저는 반반 정도인 것 같아서 사실은 노무사님만큼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중대재해 대응 업무에 적합한 걸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수사 대응을 정말 많이 수행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이것만큼은 진짜 중요하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 앞서 출연하셨던 김상인 변호사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중대재해 대응에 있어서 첫 3, 4일 정도가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에서 첫 일주일이 수사 전체 향방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 국토부, 경찰, 또 안전보건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고를 파악하고요. 또한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조사자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스킬이라고 하죠. 적당한 압박, 회유, 그리고 또 추궁을 통해서 원하는 대답을 유도해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잘못 들어간 감정적인 진술 하나, 그리고 또 왜곡된 자료 하나가 수사의 향방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피재자, 협력사, 그리고 현장, 본사 관계자 모두가 경황이 없고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꼭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기관에 대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나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변호사님 스타 되셨어요. 저희 유치원 중대재해센터 TV에 출연해 주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가 되지는 절대 아니할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중대재해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처음 가져봤고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소회로 저는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시작하고 또 다양하고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산업 현장에 더 이상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매일같이 듭니다.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종사자는 안전에 더욱 유의하면서 일해서 저희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과 또 건강이 지켜지는 그날이 왔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네.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저희 또 시그니처 마무리 멘트가 있습니다. 이제 좋아요, 알림 설정 이 멘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좋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자랑. 스타. 변호사님 스타 되셨어요.